오늘 코스는 이곳 충정로역에서 시작해서 의주로를 따라 독립문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가는 동안 우리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며 많은 변화를 겪은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 소통하며 걷게 됩니다. 이제 역사의 흔적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 이쪽으로 가면 서대문 사거리고 저쪽으로 가면 아현동이 있어요. 아현은 애오개라고도 부르는데 애고개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아이도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은 고개라는 뜻이지요. 지금은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운반하기에 가장 편리한 운송수단은 물길을 이용한 배였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면 마포와 서강으로 이어집니다. 한강을 통해서 들어온 물자가 이 길로도 지나가니 조선시대에도 이곳은 보통의 요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약 120년 전 지어진 이 집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전기 회사의 미국인 기사장이었던 맥렐란의 사택이었어요. 한성전기 회사는 미국인 콜브란과 대한제국 황실이 공동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회사였습니다. 한성전기 회사에서는 전기, 전화, 전차를 운영했어요. 한성전기회사에서 개설한 전차는 서대문에서 동대문을 거쳐 홍릉까지 운행되었습니다. 이 집은 캐나다 건축가 헨리 볼드 고든이 설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집의 특징인 국악 첨탑이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맥렐란이 떠난 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임대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충정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 최초의 기차역인 서대문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차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9년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만들어진 경인선이었습니다. 이듬해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노량진에서 한강을 건너 이곳까지 기차가 연장되었어요. 4년이 지나 경부선이 생기면서 서대문 정거장은 서대문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을 위해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을 건설했는데 서울에서 신의주 방면을 가려면 용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남대문 정거장에서 경의선을 잇는 공사를 해서 남대문역으로 승격시켰어요. 그 후 사용자가 줄어든 서대문역은 폐지되고 남대문역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시종착역이 되어 경성역으로 역명이 바뀌었습니다. 해방 후 서울역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역에 도착했으니 숙소로 이동해야겠죠? 이 근처에 스테이션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 스테이션 호텔이 있었어요. 서대문 정거장이 생긴 이듬해에 기와집으로 지은 호텔이었습니다. 1901년 우리나라로 가족 여행을 왔던 미국 사진작가 엘리어스 버튼 홈즈가 찍은 기념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기와집 호텔 뒤에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회화나무입니다. 이 회화나무는 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장소인 돈의문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 돈의문이 있었어요. 돈의문은 조선시대 한양의 서쪽 대문으로 한양에서 의주까지 이르는 제1도로의 시발점이어서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조선 초 한양도성을 처음 축성할 때 동서남북으로 4개의 대문과 그 사이사이에 4개의 소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서쪽 대문을 돈의문이라 했어요. 처음엔 사직동 고개 위에 지었다가 태종 13년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희궁 서쪽 언덕으로 옮기고 서전문이라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장소인 청수간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경기 중군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정문 앞에 청량한 물이 솟아오른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청수관이라 불렀어요. 19세기 후반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의 개항 요구에 시달리다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에 이곳에 있던 청수관을 일본 공사관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2년 후 이모군란이 일어나며 청수관에 불이 나고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으로 도피하였어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으로 일본 군인을 허락하게 되어 일본 군인의 조선 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독립문에 도착했습니다. 독립문은 왜 세웠으며 왜 여기에 세웠을까요? 우선 제 뒤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봐주세요. 이 두 개의 기둥은 영음문이 있던 흔적입니다. 저 앞쪽에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이 있었고 영음문은 모화관을 들어가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중국의 제후국으로 지내왔어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이 문은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해가 있고 왼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옥상에는 난간을 둘렀고요. 정면에 현판을 보시면 독립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쪽 면에는 한글로 쓰여 있고 뒷면에는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그 글자 양쪽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 밑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 문양인 오약꽃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새겨진 태극기가 대한제국의 공식 태극기로 3.1운동 당시에도 태극기의 모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태극기를 보고 그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독립문의 원래 자리는 70m 떨어진 저 교각 밑이었어요. 1979년 공사를 하며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충정로에서 시작해서 의주로를 따라 선조들이 자주와 독립의 열망을 꿈꾸던 역사의 흔적들을 더듬으며 독립문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안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사 이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